국방장관이 나왔네요.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북한에 조롱당한 정경두, 개들이 그런다고 국방태세 약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개들은 북한을 말합니다. 얼마 전 북한이 정경두 장관을 콕 집어서 막말 비난을 해댔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에 조롱당한 정경두, 개들이 그런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어제 국회 국방위 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천박한 용어다. 뭐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한다고 같이 부딪히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맏형, 북한이 막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유가요. 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 와중에 또 설전도 좀 벌어졌어요. 일단 기사 보면요. 뭐 제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정경도 북 막말은 막내가 부리는 앙탈이다. 그리고 뭐 독도 훈련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과 한미훈련 축소 뭐 이런 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주제로.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 뭐 잘한다고 하면 누가 믿나 그랬더니 정경두 장관이 군을 폄훼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뭐 그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자, 그럼 어제 국회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저급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뭐 걔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태세가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에 하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궤변을. 의원님께서 훈련 안 하는 병력 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훈련 소리를 계획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예?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다 보고 나도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왜 질의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뭐 훈련 참관해봤냐? 훈련 참관 안 하면 아니, 그거 다 모르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까? 훈련 계획하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을 폄하하지 나는 마십시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발 그 우리 군을 불안에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의원님, 장관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차분한 가운데 뭐예요, 질의. 도대체 장관이? 잠깐만요. 차분한 가운데 질의응답해 주시고. 네, 지금 영장으로 보셨지만 굉장히 좀 거칠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자, 유영걸 대표님. 우선 정경두 장관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한 셈이에요. 막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친 셈이 됐습니다. 걔네들 뭐 별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걔네들이 그렇게 예. 뭐 미사일 쏘고 한다고 그래서 예. 우리 안보 태세가 약화되는 건 아니다. 어. 그 막내가 재롱 부리는 거고 예. 앙탈 부리는 건데 맏형으로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과거보다는 나가긴 했지만 예. 저것도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북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예. 조금 여과해서 하는 거는 그건 용해해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국방부 장관은 예. 저렇게 미사일 쏘면은 예. 더 우리 강하게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뭐 좀 미사일 저렇게 쏘면 우리가 마음만 그렇죠. 먹으면 괴멸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더 식으로 참기 얘기했어야 어렵다. 된다. 북한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데 맏형으로서 그냥 예.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경도 장관이 국방부 예. 장관으로서 저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예. 뭐 화를 내고 한 거는 그것도 뭐 잘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정경도 장관이 의원 보고 그랬잖아요. 예. 한미 훈련에 개입하거나 참여한 적 있냐. 국회의원 보고 군인도 아니고 참여한 적 있냐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이주영 의원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정경도 장관도 예. 너무 청와대나 예. 자기 상사를 의식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저렇게 설전을 하고 그러죠? 나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할 수 없고 또 정경도 장관이 군 폄하하지 말라. 예. 그게 왜 군 폄하한 거예요? 군을 걱정한 거지. 미사일 이렇게 쏘고 핵실험 하는데 예. 한미 훈련이 지금 제대로 예. 이번에 병력 동원도 안 되고 예. 했으니 너무 축소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군 폄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경도 장관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군 폄훼가 되는 거예요. 예. 정경도 장관 자체가 군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군 폄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군인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라를 지키는 예. 군인들을 다 존경하고 있죠. 네, 정경도 장관이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장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뭔가 결정이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지금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 지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 그리고 고노 일본 외무장관 만났습니다. 35분 만남 화이트리스트 입장차 못 좁혔다. 35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서로 다른 말을 쓰지 않습니까? 통역이 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시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20분도 안 되죠, 대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노 회상 지소미아 연장을 거론했습니다. 이거 일본이 지소미아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네요. 그거 거론하면서 맞섰다. 오늘 청와대 NSC 열어 지소미아 최종 입장 조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경제보복주에도 지소미아 일본 요청으로 최소 3번 가동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쭉 가동됐다는 거네요. 일본과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험악해도 이건 뭐 약속한 거니까 그동안 주고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양국이 이달 6일, 10일, 16일 정보교환 모두 북한 미사일 쏘아 올릴 날 화이트 국가 배제 당일 일본이 우리를 배제한 당일에도 했다. 올해 총 7회다. 뭐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죠. 그 모습.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국 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잊지 않고 확고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왔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삼국 외교장관 간의 공감대를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연장됐으니까 지소미아. 잠깐만요. 일본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없습니다. 이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를 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에서 청와대 고민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맹정욱 교수님, 지소미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전체 상황을 볼 때 지소미아는 느슨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독도 훈련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소미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갈 거로 저는 거네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예. 초기에는 저희가 낭패를 보는 것처럼 일본을 대했지만 예. 일본을 저희가 넉넉하게, 단호하게, 강경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제도 강경화 장관의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에 이제는 일본 측에서 출구 전략을 짜는 데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처음에 경제 침략을 했을 때 마치 우리나라는 대단한 뭔가 엄청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물론 이제 삼성이나 기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뤄냈다. 저는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규환 변호사는 지소미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현 정부가
초기에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서 예. 냉정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재의 태양은 잘하고 있다고 그거 다행으로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거네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원래부터 감정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축청가가 뭡니까? 예. 그 무슨 모든 걸 갖다가 뭐 적대적으로 보는 예, 예.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 보고 예. 이제는 감정적 대응을 지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지소미아도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절충설도 나오긴 한데 조건부 연장, 예. 뭐 연장을 예. 하되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다.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소미아 자체가 예.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의 한 축입니다. 과연 지금 북중러 안보 동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한미일 삼각 동맹이 깨져야 되느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계속 연장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까 전망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결정을 뭔가 나올 듯한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는요. 평행선 달린 한일 외교 이르면 오늘 지소미아 결정 촉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NSC-연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연장은 하되 정보 교환은 중지한다. 이거 묘수인가요? 뭡니까? 연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환을 안 하고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가 강경으로도 만만치 않아 관심이다. 이런 모습일까요? 자,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처음에 맺어질 때 예. 국내에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이 좀 그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만 봤을 때는 확 파기해 뭐 이런 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또 걸려 있고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미국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예.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되 정보 교환은 잘 안 한다. 이런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데 연장은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다 오늘 연장 쪽으로 무게를 좀 두셨네요. 자, 다음 기사는 해외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린란드, 덴마크 어제도 좀 달았는데 뭔가 좀 진척이 됐네요.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제목이 요 위에 보시죠. 하얗게 까만 바탕에 하얗게 쓴 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막무가내 트럼프입니다. 막무가내 트럼프. 왜 막무가내라 그랬을까요? 그린란드 안 판다고 하니 나 덴마크 안 간다. 정상 외교 일정을 잡아놓고 덴마크 가기로 통보가 됐고 다 짜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간답니다. 그린란드 안 파는데 내가 왜 가?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무가내라고 표시가 됐군요.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뭐 안 가니까 비용도 아끼게 됐다.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덴마크 국민들 속이 터지겠네요. 지금 보시면요. 4달 초로 예정됐는데 아예 그냥 안 간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뭐 연기인지 취소인지 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유정권 대표님. 예. 이거 너무 실례 아닙니까, 이거는요? 뭐 좀 막무가내죠. 예, 나라를 팔고 산다는 게 땅을 사고 파는 게 예. 과거에 오래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 그렇죠. 그걸 미국에 팔아서 미국에 팔았죠. 여태까지 지구상 최고의 좋은 거래가 알래스카를 미국이 산 입장에서. 거고 러시아가 최악의 거래가 알래스카 판 거라는데 예. 덴마크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왜 팔겠어요. 어. 근데 그거 안 판다고 했다고 다음 달 초에 방문하는 거를 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덕분에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예의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예. 저렇게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 예. 외교 일방 예. 통행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랑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안보, 경제에 최고 의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택하더라도 미국하고는 손은 잡되 예. 미국한테 언제든지 저런 식의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마음의 태세 이건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고 외신들은요 이 기사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모습 반응을 보인다는 게.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위가 나왔군요.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마석까지 GTX-B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통과했다. 일단 뭐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착공하고요. 평균 시속 100km,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에 주파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총선용이란 지적이 있나 봅니다. 사업성이 여전히 떨어지는데도 제3기, 3기 신도시까지 끼워 넣어서 뭐 이렇게 좀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정은 됐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